제133화 동룡동의 숨은 맹획 제1장 얼마쯤 가자 앞쪽에 서이하라는 큰 강이 나타났다. 금일의 하남성에서 발원한 이 강은 물줄기가 귀 모양으로 흐른다 하여 서쪽에 이하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인데 물살이 느린데도 어인 일인지 강 위에는 배와 뗏목이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제갈량은 도강을 위해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게 했다. 그런데 만든 뗏목을 강물에 띄우기만 하면 모두 가라앉고 마는 것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나? 제갈량이 여계에게 물었다. 한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서이아 상류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대나무가 많아서 큰 것은 몇 아름씩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베어다가 강 위에 대나무 다리를 놓아 군마가 건너가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제갈량은 병사 3만을 산으로 보내 대나무를 수십만 그루 베어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낸 뒤 강폭이 좁은 곳을 택해 그곳에 대나무로 엮은 10여 장너비의 부교를 놓았다. 그 다음 대군을 서이하 북쪽 기슭으로 옮겨 그곳에 일자 형태의 군영을 세운 뒤 강을 참호 삼고 부교를 문 삼으며 흙으로 성을 쌓았다. 그리고 다리 건너 남쪽 기슭에도 일자 형태의 큰 군영을 3개 세운 뒤 남만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원한과 분노에 찬 맹획은 남만 병사 수십만을 이끌고 달려왔다. 서이하 가까이에 이르자 칼과 방패로 무장한 요족 병정 1만으로 구성된 선봉군을 이끌고 제갈량의 군영 앞으로 다가와 싸움을 걸었다. 이에 제갈량은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는 학창이를 두르고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든 채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좌우로 장수들의 호의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제갈량이 보니 맹획은 무소가죽 갑옷에 주홍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칼을 든 채 붉은 소를 타고 나오면서 입으로는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 휘하의 남만 병사 1만여 명은 저마다 칼과 방패를 흔들며 갈짓자로 진격해왔다. 이를 본 제갈량은 급히 본영으로 퇴각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리고 사방의 문들을 단단히 닫아걸고 누구도 나가 싸우지 못하도록 했다. 남만 병사들은 모두 벌거숭이할 몸으로 영문 앞까지 몰려와 욕설을 퍼부었다. 화를 참지 못한 장수들이 제갈량에게로 몰려와 항의했다.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군영을 나가 죽기로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 장수가 제3 싸우기를 원하자 제갈량은 만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남만 사람들은 황제의 교화를 받지 못해 저렇듯 몰려와서 날뛰는 것이니 지금 저들을 맞아 싸워서는 아니 돼요. 우선 며칠 굳게 지키며 기다려봅시다. 저들의 날뛰미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리노라면 저들을 무찌를 묘책도 생길 것이요. 이에 촉군은 며칠 동안 굳게 지키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언덕에 올라가 적진을 살펴보던 제갈량은 남만 병사들의 기세가 많이 풀어진 것을 보고는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자, 이제는 슬슬 출전해 보시겠소. 좋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수들이 기뻐하며 저마다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제갈량은 먼저 조은과 위원을 불러 귓가에 대고 낮은 말로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계책을 받은 두 사람이 먼저 떠났다. 그 다음 왕평과 마충을 불러들이고 군막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은 계책을 받고 어디론가 떠났다. 제갈량은 다시 마대를 불러 분부했다. 나는 지금 이곳의 세 군영을 모두 버리고 강 북쪽으로 물러가려 한다. 아군이 물러가거든 그대는 이 부교를 뜯어 하류에 설치하고 조은과 위원의 군마가 도강하여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라.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대가 계책을 받고 물러가자 제갈량은 다시 장익을 불러 말했다. 아군이 물러가거든 군영 안의 등불을 많이 밝혀두도록 하라. 우리가 달아난 줄 알면 반드시 맹획이 추격해올 터이니 그대는 그 뒤를 끊으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익 또한 계책을 받고 물러갔다. 제갈량은 또 관색을 불러 자신의 수레를 호위토록 지시했다. 모든 군사가 물러가며 군영 안에 등불을 많이 켜놓았기 때문에 남만군은 멀리서 그 휘황한 불빛을 보고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맹획은 남만 대부대를 이끌고 촉군 군영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빈 군영만 있을 뿐 사람이나 말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군영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군량과 말먹이 풀과 병장기를 실은 수레가 수백 대나 버려져 있었다. 맹우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형 맹획에게 물었다. 제갈량이 군영을 버리고 당하는 데는 무슨 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다. 내 생각에 제갈량이 짐을 버리고 간 것을 보면 필시
나라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다. 오나라가 쳐들어왔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쳐들어왔든지 그래서 허장성세로 등불을 밝혀 군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수레와 병장기를 버린 채 달아난 것이다. 빨리 뒤쫓아야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선 아니 된다. 그리고는 스스로 선봉군을 이끌고 서희하로 달려갔다. 멀리 강의 북쪽 기슭을 바라보니 군영에 가지런히 꽂힌 깃발들은 전과 다름없이 비단구름처럼 찬란했다. 강변 일대로도 이어진 그 깃발들은 흡사 비단 성벽을 방불케 했다. 이를 본 남만 병사들은 감히 나아가지 못했으나 맹획만은 달랐다. 이것은 제갈량이 내 추격을 두려워하여 강 북쪽 기슭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뿐이다. 이틀 안에는 반드시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는 강 남쪽 기슭에 병사들을 주둔시켰다. 뒤이어 사람들을 산으로 보내 대나무를 베어다 뗏목을 만들어서 도강 준비를 시키는 한편 용맹한 병사들을 골라 군영 앞으로 이동 배치시켰다. 이처럼 자기 수에만 골몰하느라고 그는 촉군이 이미 자신들의 경내에 들어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날 광풍이 크게 불었다. 갑자기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더니 촉군이 몰려들었다. 당황한 남만 병사와 유족 병정들은 자기들끼리 좌충우돌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에 크게 놀란 맹획은 자신의 피부치들을 이끌고 현로를 열어 옛날 군영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도착하자 옛 군영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 앞장선 대장은 바로 조은이었다. 맹획은 서희하로 돌아가려고 허겁지겁 후미진 산골로 접어들었더니 거기서도 또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바로 마대였다. 맹획은 이리 떨어져 나가고 저리 떨어져 나가 겨우 수십 명밖에 남지 않은 패잔병을 이끌고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가다 보니 남쪽, 북쪽, 서쪽 세 방면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치솟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달아나게 되었다. 허둥지둥 산허기를 돌아나가니 커다란 숲 앞에 수십 명의 군사가 작은 수레 하나를 끌고 나오는데 보니 바로 그 수레에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있는 게 아닌가. 시겁한 맹획에게 제갈량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하. 남만왕 맹해가 하늘이 너를 패하게 하여 여기까지 도망왔구나. 내 너를 기다린 지 오래이니라. 제2장 그러자 크게 노한 맹획이 좌우를 돌아보며 외쳤다. 내 저놈의 속임수에 넘어가 세 번이나 치욕을 당하였다. 다행히 지금 이곳에서 만났으니 너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앞으로 달려가 사람이고 말이고 통째로 박살내버려라. 이에 남만 기마병들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나갔다. 맹획도 늦을세라 앞장서 고함치며 숲 앞으로 말을 휘몰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적 앞에 닿기도 전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꺼지면서 일행은 모조리 함정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숲속에 숨어있던 위원이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 남만 병사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린 다음 밧줄로 묶었다. 한 발 앞서 군영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잡혀온 남만 병사들과 여러 지역의 추장 및 장정들을 다독여 귀순을 권유했다. 그들은 대부분 항복해왔다. 제갈량은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좋은 말로 다독여 위로한 뒤 그들을 모두 놓아주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남만 병사들은 모두 감격해하며 돌아갔다. 잠시 후 장익이 맹우를 끌고 오자 제갈량이 타일렀다. 내 형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 내가 말리는 게 마땅하다. 내게 네 번이나 사로잡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겠느냐. 무한함에 얼굴을 붉힌 맹우가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자 제갈량이 말했다. 좋다.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겠다. 우선 내 목숨부터 살려줄 터이니 가서 내 형을 설득하거라. 그리고는 무사들에게 결박을 풀라는 영을 내리고 맹우를 놓아주었다. 맹우는 울면서 절하고 돌아갔다. 잠시 후 위원이 맹획을 끌고 오자 제갈량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는 이번에도 사로잡혔는데 그러고도 무슨 변명거리가 있느냐. 맹획은 역시 뻗대었다. 내 오늘 속임수에 빠져 잡혀온 것이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이에 제갈량은 추상같이 호령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 참아라. 그러나 맹획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무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오히려 제갈량을 돌아보며 큰 소리쳤다. 감히 그러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나를 다시 놓아준다면 내 반드시 네 번에 걸친 원한을 갚고야 말리라. 그 소리에 제갈량은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저놈을 풀어주거라. 그리고는 술을 내려 맹획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군막 안으로 들어와 앉게 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4번이나 예로서 대접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항복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러자 맹획은 진지한 태도로 대답했다. 내 비록 황제의 교화를 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지만 오로지 속임수만 쓰는 승상과는 다르다. 내 어찌 기꺼이 항복할 수 있겠느냐? 너를 다시 놓아주면 또다시 싸우겠느냐? 승상이 나를 다시 잡는다면 그때는 마음을 다하여 항복하고 우리 고을에 있는 물건을 다 바쳐 촉군을 대접하고 다시는 배발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겠다. 좋다. 그럼 놓아줄 터이니 다시는 내 말을 어기지 말라. 맹획은 흔연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다. 그는 여러 동의 장정 수천 명을 모은 뒤 구불구불 긴줄을 이으며 남아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멀리 먼지가 일면서 한 무리의 군사가 다가왔다. 그것은 패잔병을 다시 정비하여 형의 원수를 갚으러 오는 아홉 맹우의 군사였다. 두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 맹우가 말했다. 아군은 번번이 지고 적군은 번번이 이기므로 이대로 맞서 겨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산에 그늘진 골짜기로 피해 들어가 나오지 아니하면 더위를 이지 못한 촉군은 자연 물러갈 것입니다. 좋은 계책이다.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겠느냐? 예, 여기서 서남쪽으로 가면 동룡동이라는 고을이 나옵니다. 그곳 동주 타사대왕은 저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니 의탁할 만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맹획은 맹우에게 먼저 동룡동으로 가서 타사대왕을 만나보라고 했다. 맹우는 먼저 가서 타사대왕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은 타사대왕은 황망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맹획을 맞았다. 경내로 들어간 맹획이 인사를 마치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자 타사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마음을 놓으시오. 만일 촉군이 여기까지 온다 하여도 사람 하나 말 한마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양과 함께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에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어떤 계책으로 그리한다는 것이오? 이곳 동룡동으로 오는 길은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동북쪽으로 난 길은 바로 대왕께서 들어오신 길인데 지세가 평탄한 데다 땅이 기름지고 물도 달아 사람과 말이 이용할 만합니다. 하오난 나무나 돌을 쌓아 고을입구를 막는다면 비록 100만 대군이라 하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으로 난 길은 산이 험하고 지가 높으며 길이 좁습니다. 중간에 새길이 있기는 하지만 독사와 전갈이 득실거립니다. 또 해질녘에는 도끼가 피어올라 다음날 사시에서 옷이나 되어야 거치기 때문에 미시에서 유시까지만 사람이 왕래할 수 있으나 마실 물이 없어 인마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독샘이 4군데 있는데 첫 번째 벙어리샘은 물은 달지만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말을 못하게 되고 열흘을 못 넘기고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샘은 온천과 다를 것이 없지만 목욕을 하러 들어갔다가는 피부와 살이 녹아 뼈만 남아 죽습니다. 세 번째 검정샘은 물이 약간 맑지만 이 물이 튀어 몸에 묻으면 수족이 모두 새까맣게 되어 죽습니다. 네 번째 흐물흐물샘은 물이 얼음처럼 차가워 사람이 마시기만 하면 목의 온기가 사라지고 온몸이 물먹은 송처럼 흐물흐물해져 죽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곳은 벌레 한 마리, 새 한 마리 살지 못하지요. 오직 한나라 복파장군 마원이 한 번 온 적이 있을 뿐 그 뒤로는 누구도 이 길을 지나간 자가 없습니다. 이제 동북쪽으로 난 길을 끊고 대왕께서 저희 동룡동에 숨어 계시면 촉군들은 동북쪽 길이 막힌 것을 보고 반드시 서북쪽 길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으니 이 4군데 샘을 보면 허겁지겁 마시게 되겠지요. 일단 마시면 100만 대군이라 하여도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번거로이 군사와 무기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이마에 손을 대고 말했다. 오늘에야 비로소 몸담을 땅을 찾았소이다 그려. 그리고는 북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갈량아, 내가 제 아무리 귀신 같은 계책을 갖고 있다 하여도 이제는 그 계책을 펴기 어렵게 되었구나. 4군데 샘물이 그간에 내 원한을 갚아줄 터이니 말이다. 하하하하. 이로부터 맹획과 맹우는
타사대왕과 더불어 하루 종일 술 타령만 하게 되었다. 제3장. 한편 제갈량은 맹획이 여러 날 지나도 싸우러 나오지 않자 명령을 하달했다. 대군은 서이하를 떠나 남쪽으로 진군하라. 때마침 5, 6월 염천이라 날씨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다. 후세 사람은 이 혹독한 남쪽 지방의 더위를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산과 못바짝 말라 타들어가고 불볕은 온 하늘을 뒤덮었으니 이 천지 벗어나면 모르겠지만 여기보다 더운 곳 다시 있을까? 또 이런 시도 읊었다. 여름신이 권력을 휘두르니까 먹구름도 생겨날 생각 못하고 징구름 외로운 학 헐떡이는데 뜨거운 바닷물에 자라도 놀라 계곡물 떠날 생각 하지 못하고 대숲을 버릴 생각 하지 못하네. 그런즉 변방군사 무슨 경황에 갑옷 입고 원정길 다시 나서랴. 그 같은 폭염하에서도 제갈량은 대군을 거느리고 남하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탄 척후병이 급히 달려와서 아뢰었다. 맹획은 동령동에 들어간 뒤론 틀어박혀 나오지를 아니합니다. 동령동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을 막고 안쪽에서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산이 어찌나 험하고 높은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갈량은 여계를 불러 방책을 물어보았다. 저도 동룡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계가 애매한 대답을 하자 옆에 있던 장관이 나섰다. 맹획은 4번이나 사로잡혀 혼쭐이 났으니 어찌 감히 다시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 사람이나 말이 지쳐 늘어졌으니 정벌을 하셔도 득될 게 없습니다. 군사를 철수시켜 본국으로 돌아가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맹획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 돼요. 아군을 물리면 저들은 반드시 그 기세를 타고 추격해 올 것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소. 그리고는 왕평에게 군사 수백을 내주며 선봉군이 되게 했다. 왕평은 새로 항복한 남만병사의 길 안내를 받으며 서북쪽의 새길을 찾아 들어갔다. 한참 가다 보니 샘물이 하나 나왔다. 사람이나 말이나 모두 목이 마르던 터여서 다투어 그물을 마셨다. 왕평은 동령동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사실을 제갈량에게 알리기 위해 돌아갔다. 그러나 본영에 도착하자 함께 갔던 군사들은 모두 말을 못하고 그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킬 뿐이었다. 제갈량은 크게 놀랐다. 무엇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고는 직접 작은 수레에 오르더니 수십 명을 이끌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갔다. 물이 맑은 못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섬뜩한 기운이 감돌므로 군사들은 감히 마셔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수레에서 내린 제갈량은 높은 곳으로 올라간 뒤에 주변을 두루 살펴보았다. 사방이 깎아지른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디서도 새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새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 속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후미진 산속. 그렇게 되뇌다가 문득 멀리 산등성이에 있는 오래된 사당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제갈량이 등나무 줄기나 칡덩굴을 붙들며 올라가 보니 돌로 지은 사당 안에는 차를 그로 빚은 장군상이 하나 단정히 앉아 있었다. 옆에 돌비석이 있어 읽어보니 바로 한나라 복파장군 마원의 사당이었다. 남만을 평정하기 위해 이곳에 왔었기 때문에 이곳 원주민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었다. 제갈량은 장군상 앞에 2번 절하고 말했다. 선제로부터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국정을 돌보라는 탁고의 중임을 부탁받은 저 제갈량은 금상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남만을 평정하러 왔습니다. 남만을 평정한 다음이라야 위나라를 치고 오나라를 병탄하여 한나라 왕실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들은 지리를 모르고 독이 있는 물을 잘못 마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신령께서는 한나라 조정의 은혜와 의리를 생각하셔서 영험을 나타내어 우리 삼군을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친 제갈량은 사당을 나와 그 고장 사람을 찾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때마침 맞은편 산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 모습이 아련히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했다. 노인이 다가오자 제갈량은 그를 사당 안으로 청해들여 예를 베푼 뒤에 도리에 마주 앉았다. 제갈량이 물었다. 저는 성도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남만국의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온 제갈량이라 합니다. 노인장의 조남은 어찌 되시는지요? 나는 이 고장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늙은이 울시다.
하지만 승상의 높은 이름은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처럼 뵙게 되니 여간 기쁘지 않소이다. 이곳 남만 사람들은 승상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모두들 깊이 감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데려온 군사들이 저 골짜기 샘물을 마시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군사들이 물을 마신 샘은 덩어리샘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마시면 말을 못하고 며칠 뒤에는 죽게 되오. 그 샘 말고도 3개의 샘이 더 있지요. 동남쪽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은 물이 몹시 차가워 마시면 목의 온기가 사라지고 전신에 힘이 쭉 빠지며 몸이 흐물흐물해져 죽기 때문에 흐물흐물 샘이라 하오. 정남쪽에도 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튀어 몸에 묻으면 손발이 시커멓게 변해 죽기 때문에 검정샘이라 하오. 서남쪽에도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은 열탕처럼 끓어오르오. 만일 사람이 목욕이라도 하러 들어가면 가죽과 살이 모두 녹아내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기 때문에 죽음샘이라 하오. 이곳에 있는 이 4곳의 샘물에는 도끼가 모여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소이다. 또 도끼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미시에서 유시까지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모두 도끼가 짙게 깔려 그걸 쏘이면 사람이 즉사하고 만다오. 노인의 말을 들은 제갈량은 홀로 탄식했다. 아, 그렇다면 남만 지역을 평정하기는 글렀구나. 하지만 남만 지역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오나라와 위나라를 병탄하고 한나라 황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단 말인가. 선제께서 어린 임금을 맡기신 탁고의 중임을 저버린다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을. 그때 노인이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했다. 승상은 너무 걱정 마시오. 이 늙은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곳을 알려드리리다. 예, 어르신께서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시군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갈량이 반색을 하며 말했다. 여기서 서쪽으로 멀리 가면 산골짜기가 하나 나올 거요. 그곳으로 20리쯤 들어가면 만안개라는 개울이 나오는데 그 위쪽에 돌을 만하는 자라 하는 구매한 선비가 한 분 살고 있소이다. 이분은 그 계곡을 벗어나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나 되었어. 그가 거처하는 남자 뒤편에 샘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안락샘이라 하오. 어떤 독에 중독이 되었더라도 그 샘물을 길어다 마시게 하면 금방 낫어. 공누가 문둥병이 생기거나 도끼를 쓰여도 만안개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모두 깨끗해지요. 그리고 암자 앞엔 해여분양이라는 약초가 있는데 이 약초를 한 이파리만 따서 입에 물면 도끼가 사람의 몸으로 스며들지 못하오. 허니 승상께서는 빨리 가서 그 약초를 구하도록 하시오. 제갈량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나서 물었다. 어르신 덕분에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사당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나는 이곳의 산신령이오. 복파장군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알려드리러 왔던 것이오. 그리고는 소리를 찔러 사당 뒤편의 돌벽을 열더니 그 안으로 들어갔다. 제갈량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사당의 복파장군상 앞에 2번 절한 뒤 수레를 타고 오던 길을 되짚어서 본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제갈량은 향과 예물을 갖추어 왕평과 여러 벙어리가 된 군사를 이끌고 밤낮 없이 산신령이 가르쳐준 곳으로 구불구불 산골의 작은 길을 더듬어 들어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